이제 3부에서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 시작했어요. 네,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테고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인바이트 코드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돼요. 제 입으로 불러드릴게요. 딴딴딴딴딴딴. 자, 이거는 인바이트 코드를 받아서 그것까지 입력을 하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코이사한테 인바이트 코드 올 때까지. (4일째요) 쫄라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주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오늘 밤에서 내일 돼야지 그쪽은 월요일이거든요. 네, 하루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답장이 안 오면 그때 쫄라보세요. 계속 링크 주셔도 돼요. 춘식님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비관적이야. 네,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네요. 네, 말씀하세요. SJ님도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야옹야옹 반갑습니다. 야옹야옹. CBDC를 쓰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보셨겠지만 CBDC를 쓰려면 근본적으로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CBDC를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할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CBDC를 발행했다 중앙은행이 베이스로 깔려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CBDC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해요. 김준사님이 말씀하신 담보 개념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블록체인 비슷해요. 규제도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규제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들한테 확 체감이 오는 비유를 하나 할게요. 싸이월드의 도토리.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서버를 운영하면서 거기 안에 장부에다가 야 우리 CBDC 몇 개 발행, 오늘 몇 개 발행 이렇게 기록해두는 건 신뢰가 가시나요? 얼마든지 중앙은행이 조작할 수도 있고 해킹당하면 해킹한 사람이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뭐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죠? DLT와 블록체인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하면 되게 투명해요. 투명하고 관리도 편하고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위적인 존재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블록체인과 DLT가 CBDC 발행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CBDC 발행할 거면 블록체인과 DLT를 플랫폼을 갖춰놓고 하겠죠. 자 그러면 리프사한테 뭐가 좋을까요? 그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그러니까 블록체인 아닌 플랫폼 또는 모바일 플랫폼 또는 기존의 오늘날의 은행들이 쓰는 기존 레가시 원장 통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기종 원장 간에 플랫폼 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통신이 불가능해요. 제가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떤 거? 세계 전체가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원 네트워크가 되면은 필요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다리 역할을 놓아줄게.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다리입니다. 다리 하면은 여러분들 뭐죠? ILP. 리프사는 미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기종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플랫폼을 쓸 거고
그런 플랫폼이 서로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하려면 다리 역할을 해줄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간 게 리프사예요. 그래서 만든 게 ILP,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틀먼트 해줄 게 XRP 레저. 애초에 그 그림을 깔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리프사가 원하는 대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플랫폼은 서로 뭔가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하고 싶은데 플랫폼이 달라서 고민에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랬을 때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리프사의 ILP, 그리고 그 중간에 세틀먼트 역할을 해줘 XRP 레저. 그 그림으로 간다면 리프사가 미리 계획했던 대로 성공하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프사가 원하는 설계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리프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문성신 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언급드릴게요. 그 다보스 포럼에 원래 리플 CEO와 그리고 스위프트 CEO가 참석하기로 됐는데, 일단은 스위프트 CEO가 빠져버렸죠. 불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판정승 1승을 얻어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 3가지 정도의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목할 거는 2월 달에 있는 컨퍼런스예요. 2월 14일 날 있는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죠? 그 먹히느냐, 기존 자리를 지키느냐, 아예 주제부터가 대놓고 싸우라고 만든 주제예요. 그때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때 패널로 참석하는 스피커들은 CEO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임직원입니다. 둘 다 스위프트를 대표하는 주요 임직원, 그리고 리프사를 대표하는 주요 임직원이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먹힐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이 주제로 둘이 싸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리플레이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대체 주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오프라인 모임은 없어요. 달러 대체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달러 대체는 블루오션 코인파님이 말씀하셔갖고 제가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위프트가 일부러 피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 리플사는 지금 스위프트에 비해 되게 형편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은 11,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였는데 리플사는 이제 200개 넘었어요. 이 숫자만 비교해도 형편없어요. 그냥 스위프트 입장에서 규모만 봤을 때는, 실제로 스위프트 CEO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시보스 때 인터뷰할 때 이제 막 그 스위프트 CEO한테 그 질문했거든요. 야, 리플사 너희 경쟁자인데 리플사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맥락의 질문했을 때, 아니 뭐 우리가 신경 쓸 급이 되나?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11,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했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깔아뭉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컨퍼런스들이 약간 리플사 CEO와 그 스위프트 CEO를 1대1로 참석을 시켜서 토론을 벌이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를 가져가는 게 스위프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인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고작 이제 200 넘은 리플 CEO, 리플사와 약간 경쟁 구도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리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규모로는 한참 딸리고 한참 못 미치는데 경쟁 구조로 만들어주잖아요. 동급으로. 상당히 리플사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죠. 심지어는 그 얘기도 해주잖아요. 주제로 대체할 것이다, 또는 기사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홍보도 되고 전략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일부러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괜히 이런 식으로 몰아주면은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고 리프사만 득이 될 것 같다, 그런 자리를 그런 이유로 일부러 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대결 자체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게 리프사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사실 동급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동급이 아니에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구도를 잡아주는 게 리프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같이 안 놀겠다는 얘기죠. 동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뭐죠? 이거 하원이언 제출했다네요. 어? 얼리 서포트 커밍? 아, 그거 아닌가요? 그 특정 OI주에서도 뭐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아닌가? 미국은 예, 약간 변화의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리플사의 경쟁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영역이 겹치질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아니 갑자기 낚시 얘기하고 있어. 아 웃겨. 네, 저는 참고로 비트코인 전망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플 CEO는 비트코인 롱이에요. 포지션이. 저는 숏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감탄사 금지라니 세상이.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지난 스트리밍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10만원에 매도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돈 주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빤스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거 듣고 저도 아 그렇지, 애초에 매도를 한다는 건 누가 그 금액을 사준다는 얘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비트코인은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각자 판단해 보세요. 아 인터스텔라님이 말씀해 주신 거요? 예, 그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 보따리 장사식으로 그냥 튀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플의 문제점은 리프사가 지분이 많아요. 지분이 많다는 게 뭘 의미하죠? XRP 보유량이 많다는 의미인가요?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스토어 오브 밸류로서 약간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리플 CEO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 달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아무리 그래도 그 실제 유스 케이스가 없으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태에서 머물고 나가지 못하면은 사라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다른 암호화폐들 쌍이 가장 많고 볼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 지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스토어 밸류가 이런 구조로 기인해서 작용하는 건데 각 나라가 규제가 풀리면서 법정화폐 쌍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갖는 구속력이 그만큼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토어 밸류의 역할로서도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유스케이스가 없다. 어딘가 실사용 사례가 없다. 그러면 자연히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금이요? 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리프사는 XRP를 금으로 만들고 싶은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작업 증명식을 이용하는 건 결국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마이닝풀 6개가 합치면 80%가 넘는 점유율을 발휘하잖아요. 그거는 걔네가 의도적으로 원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거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게 분산화되지 않는 이상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림은 다르죠, 그림은. 그림이랑 디지털 커런시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의견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림이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스텔라가 갈지 리플이 갈지는 10만이 압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알면 말씀드리죠. 예, 웹 모네타이제이션은 스테반 토마스가 얘기했지만은 분산화도 약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아, 진짜 웃겨. 아니, 스텔라 얘기를 자꾸 하셔갖고,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텔라 룸엔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나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스텔라 쪽도 공부하실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니, 저는 XRP와 리플만 관심 있고 XRP와 리플에 이렇게 관련 있는 게 아니면은 뭐 관심 가질 생각도 없고 공부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제가 후원을 스텔라 룸엔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도 그런 맥락 얘기를 해주시네요. 같이 물리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 진짜 웃긴다. 아, 얘기 꺼내도 되는데 여기 채널의 주된 목적이 리플과 XRP라서 네. 근데 저는 스텔라 루멘을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제드 맥칼럽은 진짜 멍멍이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얘는. 하는 행적이, 태도가 굉장히 사악한 놈이에요. 아,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셨던 분 같았는데 처음 오셨다고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원래 계시지 않았나요? 희한하네. 봤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로고가 구리다니요. XIP 로고도 썩 멋있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XIP 로고가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멋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옹. 아, 진짜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최성국님이 질문하신 거는 글로벌 세틀먼트로서 자리 잡아서 진짜 거의 압도적으로 XRP를 세틀먼트로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동시키는 가치가 양이 얼마나 될지. 상상에 맡깁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출처 스탠다드 차티드 써있죠? 보세요. 애뉴얼리입니다. 연간으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이 비즈니스로 보내는 게 155조 트릴리언 조 단위거든요. 155조의 연간 얼마예요? 155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 경이 넘죠? 이거를 XRP로 다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치를.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갈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 액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것뿐만이겠어요? 지금 비금융권도 코회사 통해서 진출하고 있죠. 네. 리프사가 노리는 건 외환시장도 노리고 있고 다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세르먼트로 자리 잡게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진짜 성공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얼마나 갈지 그 누구도 얘기하기 힘든데 당연히 확실한 건 지금 가격 수준 절대로 안 될 거예요. 300원 갖고 어떻게 저 많은 걸 옮겨요. 공급량은 제한인데 추가 발행도 안 돼요. 그럼 단가가 올라야 되죠. 저 많은 거 옮기려면. 예. 확실한 거는 1,000원 이상은 무조건 가요. 너무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나? 1,000원 갖고도 안 될 거예요. 택도 없죠. 1,000원 넣는다고. 더 갈 겁니다. 저 많은 거를 브릿지하게 되면. 예, 아직 취소 소식은 없습니다. 예, 10,000원도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약간 과열되는 분위기라 브레이크 한번 걸게요. 이거는 리프사가 성공했을 때 벌써부터 저 어마어마한 액수를 다 브릿지한다고 상상하면은 너무 김칫국이에요. 지금 현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현실은 한참 멀었어요. 진짜 나중 얘기. 그것도 리프사가 성공했을 때. 예, 브레이크를 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 막 꿈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뺨을 때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상까지 가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일단 리프사가 좀 성공하는 거 초기 단계라도 보고 나서 그때 좀 상상을 해보죠. 예. 그쵸, 10%만 먹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김영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좀 성공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웃으면서 좀 있을 수 있도록 빨리 가격적으로 성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500원도 지금 멀어 보이죠, 500원도. 아니 자꾸 왜 퇴사 얘기를 하시지? 저는 취미로라도 다닐 건데요. 취미로라도 다닐 건데. 여러분들 퇴사하시게요? 아니요, 리플사는 그 초기 창립자들, XIP 레저 초기 창립자들한테 약간 기부 형태로 받은 거예요, XIP 물량을. 악취미. 아, 창현님이 제 안티죠? 아무리 봐도 창현님이 내 안티인 것 같아. 안티 아닌 척을 가장한 안티인 거 아닙니까? 투자 원칙이요? 투자 원칙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투자 원칙 아닌가요? 저는 투자 조언은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한마디 합니다. 365일 야근 빵빵빵 터져라 빵. (1년) 더 이 가격을 유지해주면 좋겠다고요? 되게 너무 잔인한 말씀 하시는데 무섭다. 매일 월요병 걸려라. 끔찍한데요, 상상만 해도. 아니 근데 아니에요. 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얼굴 표정님 있잖아요, 이응시읒 이응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어차피 결과론적입니다. 모든 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리프사가 망한다고 하면, 망하고 XIP가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뭐 손절하라고 막 되게 까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예, 앞으로 일은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막 그렇게 무턱대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하는 거를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리프사가 망하는 쪽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리프사가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다는 가정하에는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은 정말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성공한다면 그 사람들은 되게 피눈물 흘리겠죠. 아, 조금만 버텨볼걸. 조금만 버티면은 이 밝은 날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겠죠. 과거를 엄청 후회하면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STO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되게 법적인 규제가 따라줘야 된다는 건데, 우와, 되게 용기 있으시네요. 이제 스텔라는 모르겠네요. 스텔라는 몰라서. 이 바이낸스 CEO 저주를 퍼붓네. 역대 가장 긴 베어마켓이 될 거라고 했어요? 최성국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맞아요. 지금 리프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죠. 저희는 저희 목적 달성인 XRP 가격 상승, 그 목적,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같이 리프사가 비즈니스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리프사는 그 미래를 개척하기에 노력은 하고 있죠. 잘 지켜봐야 됩니다. 리프사가 똑바로 일을 하는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돼요. 잘. 크리스 라센님이 말씀하신 그 2월 일정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그 내용은 살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 14일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맞짱 토론이 있는데 먹힐 것인가 아니면 지켜낼 것인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간이에요. 되게 기다려져요. 저는 없습니다. 목표가 항상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없고 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엑스라피드,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XRP 브릿지 볼륨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진짜 리프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설계한 대로 가격 면에서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끌어줄 수 있을지 볼륨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확인만 되면 존버죠. 존버해야죠, 당연히. 그게 확인되면은 리프사가 볼륨을 늘려나갈수록,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더 성공해 나갈수록 가격도 계속 드라이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존버해야죠. 리프사가 잘하나 못하나 망하진 않나 그거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기다려야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가격도 드라이브 해줄 테니까. 저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논문 시작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그널 달라고요? 제가 그건가요? 그 뭐지? 트와이스인가요?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찌릿. 미국만은 뭐예요? 트와이스 팬들 없으세요? 트와이스 언급만 해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시큰둥하네. 제가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죄의 의미로 오늘부터 채널을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나 누구예요? 제가 근데 트와이스를 몰라요. 멤버들 누구누구 있는지. 없어요. 엑스라피드 질문했는데 바이낸스 CEO가 그냥 입 다물고 있네요. 내일 공휴일이에요? 와, 그러면 내일도 답변 안 오겠네요. 아빠짱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간드러지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죠? 간드러지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방탄소년단 쯔위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 비금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금융 모델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많지 않아요. 코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비금융 모델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아프리카는 지금 모자르프 재단 통해서 ILP 인프라를 다 깔아 나가려는 것 같거든요. 아프리카는 워낙 금융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은행들이. 그래서 모자르프 통해서 좀 공략을 하려는 것 같고, 아프리카 쪽은. 비금융 쪽은 코회사가 제시한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앞으로 할 걸로 예상되는 게 짐작이 안 돼요. 뭘 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금융권은.